자, 김원구의 주식 코치 2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문현진의 주식 코치로 오늘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따스한 상담을 원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최대한 저도 김원구 멘토님처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도 2부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만족을 또 시켜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스피드를 내서 또 스피드 상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스피드를 내서 최대한 많은 분들 따뜻하게 상담해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전화가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와 유튜브 채팅 상담도 열려 있으니까 두 쪽 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쪽으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신다면 최대한 많은 분들 볼 수 있도록 2부도 좀 속도를 내서 많은 분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항상 열심히 좀 보고 있고요. 아,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현대모비스인데요. 네, 예, 제가 25만 8천 원부터 네. 예, 전략적 분할 매수? 아, 네. 예, 열심히 지금 계속 보면서 공부하면서 네. 좀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30%까지 매수가는요? 예, 지금 22만 3천 원이요. 네. 뭐 일단 공부하신다니까 정말 좋네요. 계속 네. 하고 있는데 제가 네. 지금 여기서 조금 네. 더 한 여유는 조금 있어요. 현금을 확보해 놓은 네. 게요. 네.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네. 좀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20만 5천 원까지 내려왔을 때 네. 좀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평단가를 내렸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긴 한데 여기서 지금 조금 더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그냥 그만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네. 우리 친구 영화 보면 장동건 씨가 마지막에 했던 대사가 있어요. 네, 고마해라. 예, 말 못하이가 이거. 말 못하이가. 네, 그죠. 맞습니다. 기억나죠? 네. 지금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공부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공부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들었었어요. 현대모비스 어떤 분이 종목 신청하셔가지고 네. 그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제가 그때 25만 8천 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네. 평단가를 좀 많이 낮춰서 좀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 생각에 앞서서 지금 너무 이렇게 섣불리 일을 저지르셨고 네. 손을 쓸 수 없게끔 자꾸 만들어 놓고 계세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현대모비스 상담 들어올 때마다 제가 이걸 첫 번째로 하는 거 왜 샀냐, 이걸 왜 이렇게 고점에 샀냐, 지난 저점에 사지라는 이야기 제일 많이 하고요. 맞아요. 두 번째는 들고 가면 어쨌든 답은 나오는 기업인데 많이 내려갔다 올라갈 것 같다는 두 번째 이야기도 많이 해드리고 세 번째는 맞아요. 추가하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해드리거든요. 네, 맞아요. 그 근데, 말씀 하셨었어요. 그걸 다 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사실 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딱 보더라도 차트만 보더라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요렇게 누가 봐도 내려가고 있다는 게 보여질 때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냥. 주가가 다 내려갔을 때는 다 내려갔다라는 게 느껴져요. 지금 여기 제가 마우스 패드를 잠깐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자, 이렇게 보이세요? 잠시만요. 지금 TV 한번 보시겠어요? 네네. 요렇게 제가 해놨어요. 이러니까 어때요? 내려가는 게 약간 이렇게 조금 멈추려고 하는 게 느껴지나요? 예. 이렇게 해놓으니까. 하락사정에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 그죠?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 그냥 내리막길이죠. 네. 여기 구슬 놔두면 그냥 누가 봐도 이렇게 밑으로 계속 내려갈 것 같죠? 네. 근데 끝을 약간 이렇게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살짝 이렇게 내려가다가 뽕 하고 예. 뜨겠죠, 그죠? 네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제가 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차트도 똑같아요. 내리막길일 땐 계속 내려가요, 그냥. 이걸 자꾸 왜 추가하면서 하냐 이 말인 거죠. 이게 우리가 증시격언에서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는 떨어질 때 잡는 게 아니라 다 떨어졌을 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 다음에 상승이 아니라 하락 다음에 횡보 다음에 상승이에요. 네. 그 횡보라는 구간을 사람들을 무시하고 보질 않기 때문에 자꾸 떨어질 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산 가격 때문에 많이 빠져서 그 손실률 그거 보고 있으니까 괴롭거든요, 하루하루가. 네. 그걸 추가매수 하면 자꾸 낮춰지니까 자꾸 거기에 이제 마약처럼 중독되어가지고 자꾸 추가매수를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손실률 줄어드니까 거기에 중독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중이 점점 커졌을 땐 그 효과도 점점 미비해져요. 우리 약도 자꾸 먹다 보면 내성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추가 매수도 점점 하다 보면 비중이 많아져가지고요. 아래쪽에서는 추가 매수해도 이제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주가가 티가 안 충분히 다 나더라고요.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면 참 좋을 거를 위에서부터 먼저 다 해버리니까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는 효과가 극적일 수가 없고 미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탈출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추가 매수는 매수가를 많이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위에서 다 떨어진 것도 아닌데 어설프게 자꾸 떨어지는 걸 따라가면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매수가를 조금씩 따라가면서 맞추다 보니까 나중에는 따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시고 추가 매수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을 어떻게든 잘 정리하셔가지고 현금을요 이거 매수하신 금액만큼 마련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16만 원, 17만 원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가 저는 기회로 보여지거든요. 네. 저기까지 내려오든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마우스패드 생각하시면 돼요. 내려가다가 횡보하는 구간이 생기면 그때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적어도 올해 말일 겁니다. 현대모비스는 엄청 오래 걸리는 기업이고요. 지금 한번 이렇게 잘못 꼬였을 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 들고 가신다면은 추가 매수 타이밍 분명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 15만 원이 됐든 16만 원이 됐든 어쨌든 제가 방송에서 현대모비스를 언급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쁜 기업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네. 제가 뭐 상담이 안 들어오더라도 언급하는 날이 분명 올 거예요. 그때 시청자님도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더 이상 손대지 마세요. 탈출이 하지 말고. 네, 탈출이 이거는 1, 2년 잡아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한 3년 계획을 짜서 한다면은 운이 좋으면 1년 안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멀리 보고 투자 한번 해보시고 지금 이제 더 이상 손대지 마시고 잊고 사시면 되는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네. 손대지 마세요. 더 이상.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골프준 뉴홀딩스요. 골프전 뉴딘 홀딩스요. 네. 네, 매수가랑 만 비중이요? 원에 20%. 만 원에 20%. 네. 일단 골프 붐이에요, 요즘. 네. 저도 안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될 정도로 골프가 요즘 진짜 붐인 것 같아요. 정말 누구나 다 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매출도 정말 많이 성장을 했어요. 코로나 터지고. 근데 이 붐이 언제까지 갈까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저는 골프가 길면 내년, 내후년까지 1, 2년 정도만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뭐 제가 뭐 그런 트렌드까지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지금 붐 분위기가 난 거는 맞는데 골프가 우리 사실 딱 생각해보면 어때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라는 걸 체감하잖아요. 네. 해보시는 분들 다 알아요. 채도 막 몇백만 원 하고 뭐 어디 진짜 필드 나가려고 하면 진짜 뭐 몇십만 원. 우리가 스크린 골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것도 또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골프 채도 한 번 사놓고 난 다음에 주기적으로 계속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 번 사면 오랫동안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골프 옷도 보니까는 정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싼 운동이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과 경기 침체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졌을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돈은 써야 되지만 골프옷, 바지 뭐 한 개가 40만 원, 50만 원 이렇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비싼 것을 자꾸 사면서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 할 수 있을까? 스크린 골프는 그래도 가격이 조금 저렴한 편이니까 그래도 한 사람들이 그나마 하겠지만 이거는 현상 유지도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골프전 뉴딘 홀딩스가 더 간다 안 간다로 따졌을 때는요. 여기가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분석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저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뭐 앞으로 2년 뒤를 예측한 건데 2년 뒤가 뭐 우리가 뭐 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저는 매일같이 분석을 하면서 전략을 바꿔내겠지만 시청자님 오늘 들은 걸로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드릴 수 있는 전략은요. 8,500원이 무너지면 고점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게 맞고요. 8,500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요 종목은 9,500원 정도까지 올라와 줄 텐데 저기서 만 원까지 가야만 합니다. 못 가면 얘는 그냥 저기서 밀리게 되면은 하락이에요. 이렇게 C자 모양 그리면서 하락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9,500원까지 왔을 때 더 가야 하기 때문에 더 가면은 만 원 이상에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생각하고 매도하시고요. 못 가면 9,500원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퍼스텍 궁금해서요. 어떤 거요? 네, 퍼스텍. 퍼스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저 4,700원이고요. 네.
30%야 비중은. 네.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이미 사셨기 때문에 이건 답이 안 나오는데 이런 기업을 사가지고 수익 내기가 진짜 어려운 자리예요. 우리 왜 그 한 번씩 여행 같은 데 가보시면 서커스 같은 거도 보고 TV에 서커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죠? 진기명기 해가지고. 네,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우와, 진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면서 나도 따라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나요? 안 그렇잖아요. 저거는 네. 내가 할 수는 없겠다. 나도 하려면 엄청나게 수련하고 고생을 하고 정말로 연습 많이 해야 될 거야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막 네. 진짜 중국 기회단부터 해가지고 서커스 연습하시는 분들 보면요. 진짜 다쳐가면서까지 정말로 피땀 흘려가면서 연습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층 빌딩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라는 게 얘가 지금 바닥에 이렇게 쭉 내려와 있던 시절에부터 비교적으로 올라왔죠. 그죠? 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층 빌딩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평지에서 선을 쫙 그어놓고 걸으라고 하면은 별로 무섭지 않고 겁먹지도 않고 그냥 걸을 수 있어요. 그 선을 따라 걷기가 별로 어렵진 않잖아요. 평지니까. 근데 고층 빌딩 사이에 줄을 딱 걸어놓고 자 여기 지나가봐 하면 어때요? 어렵죠. 네네. 이런 자리가 뭐 누구나 주가가 올라가면 더 가지 않을까, 뭐 어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고층 빌딩에서 외나무 다리에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담력과 실력과 어떤 것들이 겸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이 여기 들어오시면요. 여기는 무조건 털리는 자리예요. 아, 10중 8구 다 털리는 자리예요. 무조건 손실 나는 수밖에 없는 자리. 왜냐하면 주가가 어제만 하더라도 급등락하죠. 그저께만 하더라도 급등락을 하죠. 완전히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하루 종일. 네. 흔들흔들 한단 말이에요. 줄이 막 흔들흔들 하니까 사람이 걸어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안 사야 되는데 자꾸 사는 게 저는 안타까울 뿐이에요. 좀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만 안 하면은 계좌를 좀 지킬 수 있고 정말 그 유용하게 돈을 사용하실 수 있는 돈일 텐데 왜 자꾸 이렇게 좀 이게 여기서 돈을 날리게 되면 부자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부자들한테 가는 돈들이에요. 기부를 할 거면은 차라리 우리 좀 이렇게 힘든 분들께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좀. 그럼 어느 시점에서 하세요, 매수를 그냥. 하면 지금 될까요?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이렇게 빼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대응점을 잡아야 돼요. 저는 제가 보기에 4,400원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4,400원이 밀리면 손절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반등 나오면 바로 정리하시고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반등은 어디까지 나갈지 몰라요. 목표가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오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다 정해드릴 수가 없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보면서 지금입니다. 지금 잠시만. 지금 팔아야 돼요. 이렇게 봐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상담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내일부터 보면서 계속 흔들리는 거 보면서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실 수가 없다면 나오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4,400원 손절 자리 잡고 그냥 바로 나오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팬이십니까? 고맙습니다. 예, 네, 제가 어떤 게- 자주 보고 좋아요도 자주 눌러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예, 궁금하세요? KG 케미칼 KG 케미칼 48,100원에 40% 정도 되고요. 48,100원에 40%요? 예, 예. 저를 좋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아니, 예전부터는 계속 봤어요, 제가. 네. 김영구 주챔 이거 예. 김영구 보면서 김영구 그 대표님 거 보면서 예. 문현진 전문님 거 보고 아마 황민혁 전문님 거 다 보고 이렇게. 김영구 멘토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황민영 멘토님도 그렇고 김도 멘토님도 그렇고 이런 고점에 사람 말 아무도 안 해요. 예, 맞아요. 네, 이거는 그 누구도 추천하지 않는 방식일 거예요. 왜냐하면 멘토님들마다 보는 견해도 좀 다르고 시장 보는 방향도 좀 다르고 뭐 매매하는 방식도 달라요. 서로 뭐 그런 걸 공유하진 않거든요. 저희끼리는. 근데 네. 어쨌든 저도 이렇게 방송을 모니터링을 하고 저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거 한 번씩 보다 보면은 이런 종목은 사지 말라는 거 공통적으로 네 분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런 걸 자꾸 사서 전화하는 게 정말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담은 항상 일이 저질러지고 난 다음에 그걸 뒤처리하는 기관이라고 뭐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안 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따라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이런 거만 안 하면은 정말로 주식이 재밌고 편하고 그냥 안전할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하는 습관 때문에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운전도 그렇잖아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꾸 핸들을 이렇게 꺾어 나가리고 핸들을 손으로 안 하고 발로 하고 있으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막 핸들을 이렇게 그 브레이크랑 엑셀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발로 이렇게 핸들을 하고 이상한 기괴한 자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자꾸 뒤를 보고 운전을 하고 뭔가 옆을 보고 운전을 하고 핸들을 뭐 머리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고 있고 약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되게 한 것만 좀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너무 잘못돼가지고 이거는 탈출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손실 예. 없이 나오긴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얘가 적어도 35,000원까지 밀릴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밀렸다고 해서 팔지만 않으면 일단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이건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35,000원까지 밀렸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등 다음에 N자 반등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고점에서 얘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N자 반등 기회를 한번 줄 것 같아요. 그 반등이 내려갔다가 35,000원까지 가든 또는 한 33,000원까지 가든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혹여나 38,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잖아요. 오늘 38,000원인데. 네. 그래도 내려갔다 올라오는 걸 보고 파는 게 맞아요. 지금 파는 것보다는. 예. 이해가 되셨죠? 만약에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38,000원밖에 안 와서 저기서 팔아야 할지언정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걸 보고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까지 내려가면 보통 이렇게 하락한 폭의 절반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렇다면 41,000원, 2,000원까지는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려가기만 하면. 네. 네, 그래서 반등 나오는 그 자리만 나오면은 42,000~43,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을 줄여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려가면 추가 매수하면 됩니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비중이 적을 아니요. 때와 실력이 좀 예. 있을 때 하는 이야기지 실력도 없고 비중이 많으면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문 전문가님 말처럼 추가 네. 매수할 때는 허벅지도 꼬집고 내 네. 뺨도 때리고 요거는 허벅지 꼬지는 수준으로 안 되고 혹시 그 가까운 철물점에 있으면 전기 충격기 하나 사야 돼요. 사고 싶을 때 으악 해야 돼요. 그 정도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거래량은 네. 보면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는데 맞아요. 그 근데 앞에 거는 거래량까지 있는데. 설명해 드리려고 하면 상담 시간이 매우 부족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거래량까지 파고들게 되면은 1시간, 2시간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뭐 온라인 강연이라든가 오프라인 강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뭐 왜냐면 엄청 방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드릴 거니까 나중에 기회 되시면 그런데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나중에 질문을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유 에이텍이고요. 어떤 거요? 대유 에이텍. 대유 에이텍이고요. 외숟가락 네네. 비중이요? 네, 1,780원에 28%요. 네, 1,780원에 28%. 일단 뭐라 하는 건 넘길게요. 왜냐하면 많이 이렇게 뭐 각오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거 뭐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하지 마라 해도 하는 거 보면은 언젠가는 알아주시겠죠. 많은 분들께서 문현진 멘토 말을 왜 저렇게 하지라고 하시는데 언젠가는 알아주실 겁니다. 멘토님 저는- 매력이신데요. 예, 그 고등학교 때 좋은 선생님보다 이렇게 저한테 막 이렇게 뭐 따끔한 말씀 해주신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그분들께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네. 네, 저는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주시는 날들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뭘 하고 싶지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비중이 28%인데 너무 많아요. 이게 사실 네. 추가 매수하기 조금 부담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그 증권사 그 대리님이 매수를 해놓으신 건데 네. 이게 손절은 너무 금액도 좀 있고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야 증권사를 통해서 매도하시는 걸 전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실력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네, 네. 증권사에 있는 모든 분들께서 지금 막 갑자기 항의 전화 오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분들이 실력이 없다고 말씀드리진 않는데요. 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싫어요. 왜냐하면 이 매매라고 하는 것을 하는 스타일 자체가 저희랑 다르거든요. 네. 저희는 실전에서 매매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다가 이렇게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많이 내드려야 돈도 많이 버는 구조예요. 근데 증권사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수수료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안일해지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노력하시는 분들도 분명 많아요. 근데 그 부분이 차이가 조금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선을 긋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매도를 하셨을 때 결국 저는 뭐 상담하다 보면은 진짜 한 달에 한 번씩은 증권사 뭐 어떤 사람한테 추천받아서 하는데 제가 그러면 항상 제 말 따라해 주세요 하는 게 내 탓이오예요. 네. 결국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네. 내 돈이니까. 뭐 그분이 추천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싫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그렇죠. 부분이고 결국 지금 손절은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안 샀어야 되는데 샀고 그럼 여기까지 내려왔고 그러면 지금 방법은 아까 마우스패드로 제가 상담한 거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우리가 내려가면은 이게 이제 아까 상담 받으신 분은 알 텐데 네네네.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고요. 내려가다 옆으로 쭉 이렇게 바뀐 게 있어요. 네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지금 내려가다 옆으로 좀 바뀌어 있죠. 네. 요런 자리가 이제는 바닥을 잡고 있는구나. 얘가 이제 다 내려갔나 보다라고 의심을 해볼 만한 자리예요. 다 네. 내려갔다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계단식으로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하냐면 추가하면서 하려거든 참고 또 참고 안 되면 또 뺨을 때려 참고라도 어떻게 해서가 참아가지고 해라 하는 게 이걸 다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잘 기다렸고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만한 신호가 나오진 않았어요. 바닥이라는 신호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신호는 거래량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거래량이 들어요. 어느 정도 좀 들어와줘야 돼요. 일단은 뭐 얘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1,000만 주, 2,000만 주 정도는 이렇게 한번 들어와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왔을 일일 때 거래량이요? 네, 일일 거래량으로 그 정도 들어왔을 때 한 1,280원, 1,300원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올라왔을 때 한번 전화를 다시 주는 게 어떨까요? 거래량 실리고 1,300원 이상까지 올라오거나 1,300원 부근까지 왔다. 그때 전화 한번 더 주세요. 그럼 멘토님 추매는 좀 그러니까요. 어때요? 그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아. 네, 그걸 전화를 주면 그때 추매가 가능한지 보려고요. 지금은 추매가 그렇군요. 가능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신호가 없는 걸요. 아, 네네. 일단은 우리 왜 운전하는 거랑 같아요. 초록불인데 저거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뀔까요, 어쩔까요를 달리고 있는 동안에 초록불인 중간에 모르잖아요. 네네. 일단 가봅시다. 대신에 속도는 천천히 가봅시다. 노란불 바뀌었네요. 서세요. 아니면 초록불이니까 지나갑시다. 이런 게 되잖아요. 근데 저 멀리서부터 저 초록불인데 지금 밟을까요, 설까요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네. 뭐 조금 설명이 더 갔나? 안 돼요, 그게 지금. 네. 그러니까 가서 봅시다. 아시겠죠? 네네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멘토님. 그때 전화 주시면 제가 추가하면서 가능한지 여부 판단해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샘표 식품. 샘표 식품이고요. 네네, 47,000원에 5%입니다. 47,000원에 5%요. 네, 이거는 다른 분들은 뭐 들고 가셔도 됩니다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담 스타일 그렇진 않아요. 네네. 저는 일단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당장 내려야 된다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네. 철학이라든가 관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술을 아까 전에 엄청 드시고 지금 운전하고 계세요 혹시? 지금 내비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남편이 운전하고. 남편이 운전하고 운전을- 계세요? 네. 갑자기 운전 예를 들기가 좀 갑자기 죄송스러워졌네요. 자, 어쨌든 뭐 술을 이렇게 한잔하고 우리가 운전대를 잡아서 내가 운전할 수 있어 하고 운전대에 앉으면 어때요? 그래, 네가 해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빨리 내려 이렇게 해야 될까요? 내려. 맞아요. 야, 근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시동 걸었는데 시동 걸리잖아. 잘할 수 있어. 엑셀 밟는다. 우왕. 잘 갔잖아. 야, 10m 정도 내가 사고 안 나고 왔어. 이랬어도 어때요? 안 되죠. 내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래 10m 정도 잘 갔네. 시동도 잘 거네. 가봐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를 지금 상담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져가세요. 추가하면서 하세요. 이거는요. 음주운전하는 사람한테 가봐 하는 거랑 똑같은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샘표식품은 품절주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건 주가 변동이 엄청 심해요. 네. 뭐 지금 들고 계시면서 느껴보셨겠지만 급등도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차트 보세요. 살벌하잖아요. 급등 나오는데 다음날 네네. 바로 막 19% 내려가요.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어마무시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라서 개인들이 네. 여기서 매매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진짜 네. 단타꾼들 있잖아요. 네. 실력 있는 분들만 하는 매매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이거는 들고 가시면 반등이 나올 겁니다. 슈팅 나올 겁니다. 그때 파세요도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나오시는 게 어떨까? 손실 안 크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네네.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5%의 5% 손실이면요.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5.25에서 뭐 0.25% 얼마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그냥 내가 이 정도 손실은 그냥 아프다 생각하고 지금 내려야 되겠다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내일 당장 월요일 당장 장 열리면은 네네. 시가고 뭐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팔아버리세요. 그냥 이거 하지 마세요. 네. 이 종목은.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잘 네, 정리하시길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잠시 상담을 쉬었다가 강연에 이어 고지를 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택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좋은 결과로 이끌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제가 강남으로 갈 거니까요. 많은 분들 방송이 끝나고 시간이 조금 있으시면은 잠깐 들리셨다가 주식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저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준비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들으러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계속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계속해서 내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바텍 2만 원에 30%입니다. 아반떼요? 아바텍. 아바텍.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2만 원에 30%. 2만 원에 30%. 예. 우리가 주식을 하실 때 차트 보세요, 혹시? 하트, 예, 예. 네, 차트를 아예 안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왔던 거니까. 우리 식당 가면 뭐 주문할 때 가격 얼마인가 보고 시키잖아요, 그죠? 네. 돼지고기도 가격이 얼마인가 보고 시키면서 너무 비싸면 아예 안 먹을란다. 싸면 여기 괜찮다. 뭐 이렇게 시켜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가격 차트는 가격이 흘러왔던 역사를 보여주는 거라서 봐야 하는 건데,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빨간색인데요. 얘 차트를 잘 보시면요. 아바텍 차트를 한번 보세요. 예, 예. 이렇게 모양이 보이세요? 네. 요렇게 지금 올라갔다 내려가고 있는 모양이 보이죠? 다 지워볼게요. 선을 제가 그린 선 다 지워볼게요. 예, 자, 지우니까 어때요? 올라갔다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세요, 그냥? 예. 이런 차트는 절대 들고 있으면 안 되는 차트예요. 음, 이런 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뭐 100%라는 건 없어요, 주식에. 이렇게 만들다가 급등 나와서 막 다시 고점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차트라고 하는 것을 왜 보냐면 이게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10번 중에 8, 9번은 이렇더라 하는 그런 어떤 노하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약간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런 차트 모양이 나오면은 주가가 상승하기보다는 하락세로 전환되어 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원래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어쨌든 간에 내가 들고 있잖아 라고 해요. 그러면 항상 사람들은 손실 없이 나오길 바라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들고 있으면 손실 없이 나오는 그건 욕심은 꿈 깨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되는데 완전히 잘못된 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진흙탕에 들어가 놓고 진흙을 안 묻히고 싶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진흙탕에 들어갔는데 진흙을 안 묻히고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 건데 왜 거길 들어갔어요? 라는 질문, 이야기부터 할 수밖에 없고 들어갔으면 묻히고 나오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은요. 최근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가 지금 요렇게 빨간 선 한 개 더 그어봤는데요. 네. 요 빨간 선을 그리니까 어때요? 맞고 올라가던 자리였죠, 예전에. 예,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천장이자 고점이자 저기가 이제 지지 반등이라고 하는데 저기가 이제는 이렇게 저항선이 되어가지고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7,500원 자리가 돌파라고 합니다. 저기서 올라가지를 못하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뭐 하는 게 유리할까요? 손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본전 찾기는 힘들 것 같고 17,500원 자리에서 더 가지 않으면은 그냥 저기서 타협 보고 손실 좀 나셔가지고 한 10% 15%대 손실인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손절을 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고요. 저기 돌파되면 본전까지 한번 올라와 줄 거니까 용기 내셔가지고 그냥 본전에서 바로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17,500원이요? 네, 이런 거는 차트를 앞으로 보시면서 이런 차트다 싶으면 고점에 올라왔다 싶으면 사지 마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GS 리테일요. GS 리테일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5,000원에 네. 10%요. 35,500원에 10%. 네. 어제 빠지니까는 겁먹었네요. 그죠? 목소리가. 아니 그거 아니고 멘토님이 예전에 좋다 해서 제가 네. 리테일 방송 보고 이제 산 건데 갑자기 어제 맞아요. 거래량이 밀면서 빠져서 저는 주식 상담뿐만 아니라 좋다고 하는 종목들을 이때까지 많이 추천을 해왔었어요. 근데 할 때마다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7년째 좋다고 했던 종목들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게 된다면은 뭐 기억나는 것만요. 뭐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는 것만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뭐 썬데이 토즈, 썬데이 토즈도 드림 샀었어요. 시큐리티, 뭐 AP 시스템 그리고 고려 아연
그리고 뭐 사막 콘덴서, 현대차, 네. 뭐 한국전력, 뭐 많아요, 되게. 네, 아니, 저도 도움 근데 받았고 보면은 있어요. 주가가 처음에 네. 안 가요. 그리고 나중에 되게 상승을 해서 수익을 안겨다 드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당장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는 좋은 기업입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같이 하는 매매를 음봉매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허허벌판이네요. 여기는 분명히 건물이 들어설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해서 땅을 삽시다 이러고 사놨는데 건물 안 들어서면 욕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강남 땅을 보면서 이 자리는 불패인 거 아시죠? 여기서 사놓으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주가가 떨어져도 불패인 거 아신다 아닙니까 하면은 그래 여기는 원래 그래 유명한 땅이니까 불패겠지라고 생각해서 욕을 안 먹어요. 그게 삼성전자 추천한 사람들이 지금 욕을 안 먹는 거예요. 아직도. 네.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좋다고는 문현진이가 이야기했는데 야 이거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어제 막 10% 빠진다.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런 어제- 거는 네.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실적이 안 좋다는 게 적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네.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있으니까 당연히 영업이익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네네. 앞으로 이게 인플레이션에다가 경기 침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 지금 적자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얘가 생존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다른 게 다 똥통으로 빠질 때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네.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때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검은 네. 거 사이에 회색이 있으니까 어때요? 밝아 보이죠? 네. 근데 하얀 거 사이에 회색이 있으면요.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다. 근데 다른 기업들이 침체가 되면서 얘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길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닝 쇼크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라고 하는데 헛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건 개미 네. 털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자리가 역시나 용기를 내서 사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전혀 겁먹을 자리가 아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여전히 GS 리테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돈 벌려고 하면 안 사는 게 맞아요. 당장 돈 벌 것 같으면은 지금 급등락 나오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상한가 가고 네. 막 대한전선, 연풍제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네네. 사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멀리 보고 돈을 벌려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투자자들이 본업이 있으시고 볼일 보실 게 있으신데 주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돈은 가만히 놔둬놓고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벌려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추가 추가 매수는 추가해도 지금 하면 안 될까요? 돼요. 일단은 여기서 한번 떨어지고 나면 바닥을 잡는 구간이 한 달 정도 걸릴 네. 거예요. 25,000원대 네네. 바닥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 그때 네네. 추가 매수 저는 20% 30%까지 비중을 늘려라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문현진 네. 멘토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요라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괴로우실 것 같으면은 앞으로 안 사도 됩니다. 네, 저는 아니요, 그런 투자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저만의 네. 관점이 있고 이런 종목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수익 낼 자신 있고 수익 내고 나올 텐데 남들은 못 내요. 왜? 기다리기 힘들고 무섭고 이럴 때 손절하거든요. 바보 같은 아니요, 사람들이죠. 여기서 손절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한 달 정도 지지 보고 그렇죠. 추리해도 돼요? 예, 이것도 제가 GS 리테일은 아마 제가 좋다고 해놓은 종목이라서 제 방송 계속 보시면요. 누군가가 네. 계속 상담할 거예요. 왠지 멘토가 좋다 해서 샀는데요. 이러면서 상담할 거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추가 거래량 매수 터지면 떨어져서 그러니까요. 추가 매수 어딘가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거래량 터져서 떨어지는 거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정말 거래량은요 배울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네.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일양약품 일양약품이고요. 26,150원에 30%. 26,150원에 30%요. 예, 일양약품은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사셨죠? 그걸 물렸어요. 그럼 뭐겠어요, 예? 예, 저점이라 생각해서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전에 이 앞에 19,000원에 사가지고 고점에 팔고 이제까지 기다렸다가 네. 지금 들어갔는데 좀 속이 좀 상하네요. 근데 좀 내가 볼 때는 막 2만 원도 깨질 것 같아가지고 주식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좀한 40년 했습니다. 네, 40년 하셔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사실은 제가 뭐 주식 경력으로 따진다면은 시청자님보다는 적을 거거든요. 저는 예. 한 10년 좀 넘었으니까요. 그래도 전문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부심 예, 버리세요.
뭐냐면 일양약품과 같은 이런 기업을 사셨을 때 단기적으로 자꾸 이렇게 보시는 습관 가져서는 안 돼요. 일양약품은요, 지금 주가가 엄청 급등했다가 지금 엄청 빠져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예,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기업들은 다시 시세를 내 가지고 엄청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에 바닥을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 말은 뭐냐면 짧게 볼 거면 이 종목은 안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뭐 아우 내가 2만 몇천 원에 팔고 19,000원에 사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런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고 계속해서 모아가다가 한 방 터트려야 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적도 나쁘지 않고 제약바이오는 튀어오를 수 있고 신약에 대한 기대감 한번 터지면 이런 종목은 3배, 4배 날아가는데 자꾸 짧게 보는 습관 때문에 요거는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기업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나의 마인드 때문에요. 아니, 그게 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면 안 여쭤보는 된다고요. 거예요. 맞아요. 더 내려갈 것 같잖아요. 그죠? 예. 더 내려갈 것 같은 마음일 때 더 살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예. 더 내려가니까 좋은 기업이니까 내가 더 사버려야지. 아유 그냥 뭐 시원하게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데 더 내려가면은 이게 내가 몰리가지고 딴 거 사야 될 것도 많은데 지금 이거 일시가 뺏길 게 있으면 이렇게 되면은 단타 마인드로 들어오신 건데 단타를 하기에는 아니, 어울리는 종목은 저는 아니에요. 연봉 보고 월봉 보고 주식. 네, 그러면 연봉 그렇게 하면 진짜 많이 꼬여요 시청자님. 그래. 왜냐하면 연봉을 그래. 보신다는 분이 지금 상담을 안 되죠. 아니,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시면은 왜냐하면 연봉을 보잖아요. 잘 보세요. 예.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짚고 예. 넘어갈게요. 지금 하실 말씀 많은 거 알겠는데 지금 앞다르고 아니, 뒤다른 말이라서 혹시- 제가 하나 잡고 갈게요. 예. 연봉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죠? 예. 연봉이 캔들이 하나가 나오려면 몇 년이 걸려야 돼요? 1년이 1년이죠. 걸립니다. 그러면 예. 1년 단위로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 사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상담을 해야 돼요. 이거는 연봉을 본다고 하셨는데 연봉 보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연봉을 보신 분들은 연 단위로 투자 계획을 짜셔야 되고요. 주봉을 보시는 분들은 주봉 단위로, 주 단위로 짜셔야 되고 월봉을 보면 월 단위로 짜야 돼요. 근데 시청자님은 연봉을 받지만 일봉으로 봤을 때 이게 더 내려갈 것 같고 23,000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다르고 뒤다르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좀 배우려고. 그러니까요. 지금 알려드리고 그랬지. 있잖아요. 제가 예. 배우려고 하셔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이야기라고요, 예. 그거는. 예. 그래서 예. 지금 이 자리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거라면 단기 관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데요. 23,000원이 전저점이에요. 23,000원에서 조금 더 아래쪽에 될 수 있는데 저는 저기 시가 떴던 자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23,200원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일봉상 반등이 나와서 26,000원에서 27,000원까지 바로 직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기술적 반등이에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봉으로 보실 거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요. 2만 원대부터 3만 원대까지는 가격의 차이가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다 생각하셔야 돼요. 2만 원에서 3만 원짜리 그냥 다 똑같은 자리예요. 그냥 아무 때나 사도 되는 자리고 3만 원 샀는데 2만 원까지 빠져도 물린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자리. 2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그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 물렸다, 그때 추가 매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일양약품을 연봉으로 투자하실 거면요. 목표 수익 기간을요. 한 3년 뒤로 잡으시는 게 맞아요. 연봉은 캔들이 적어도 2개, 3개 나왔을 때 상승세가 나오거든요. 한 개에서 바닥을 잡고 2개에서 바닥을 잡고 3개째 급등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년에 바닥을 또 잡을 거고 내후년에 급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못 기다리실 거면 이건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연봉을 보신다면 연봉을 보셔야 되고 일봉을 보실 거면 일봉을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일봉 보고 매매하셨는데 연봉 본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건 아닙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꼬여있는 매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 투자 패턴인데 네, 자꾸 맞습니다. 내려가니까 죄송합니다. 네, 장기 투자 예. 패턴으로 하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만 원부터 3만 원까지는 같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물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유비코스 홀딩스요. 뉴비커스 홀딩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7,000원이고 60%요. 17,000원에 60%요. 네. 자, 일단 뉴비커스 홀딩스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회사가 일단은 실적이 조금 있는 기업인데다가 이 기업이 어떤 테마로 엮여 있죠? 5G 맞습니다. 관련주로. 5G로 엮여 있어요. 지금 5G가 이제 움직일 것 같아요. 음, 지금까지는 제가 5G 상담을요 2019년부터 들어올 때마다 네네네. 제가 계속했던 게 무슨 5G냐 안 된다 6G다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때 2019년, 17년, 18년 저쪽에 광통신부터 해가지고 5G 상담 들어올 때마다 안 된다. 5G는 망한 사업이다. 사양 산업이고 6G로 넘어가야 되는 사업이고 과도기다. 그래서 5G는 수익이 안 난다. 근데 안 나는 그 사업을 가지고 지금
소비자들에게 그 수입을 약간 전가시켜 놓은 통신사들만 약간 배부른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네네네. 6G로 넘어가야 될 텐데 지금 누가 칼을 뽑았습니다. 누구죠? 어떤 기업이죠? 삼성이요.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칼을 뽑아서 6G 포럼이라는 걸 열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라고 해요? 5G 선두주자가 되는 게 아니라 6G 상용화하겠다라고 벌써 국정과제에서 내놓았어요.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통신주가 또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6G는 제가 봤을 때 성공할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5G는 만들어졌는데도 쓸 컨텐츠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스트리밍을 하다 보니까 VR, AR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고, 그죠? 네. 뭐 아직까지 네. 통신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진 않는데 2023년 4년이 되면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통신,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엄청 상용화가 돼서 통신망이 엄청 넓어져야 돼요. 용량이 정말 광범위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6G가 안 되면은요, 그 산업을 이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 통신이 먼저 가고 걔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와주는 꼴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산업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5G부터 먼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단계였던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5G 투자하신 분들이 고생하는 건 당연했던 거고 지금부터는 네. 전 괜찮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 진짜 장기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장기로 볼 때 주가가 여기서 안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는데 맨날 여기서 비중이 많은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내려갈수록 무겁게, 따라해보세요. 내려갈수록 무겁게, 내려갈수록 무겁게, 올라갈수록 가볍게. 올라갈수록 가볍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게 내려가면 분할 매수, 올라가면 분할 매도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60%면 여기서 내려갈 때 무거워질 수 있나요? 좀 버겁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비중을 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중을 한 절반 정도 그냥 줄여버리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가고 급등 나오기 힘들어요. 여기서 출렁출렁 거리다가 이렇게 우상향 원형 바닥을 만들지 바로 여기서 수직 상승하기 힘드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나머지로는 네네. 15,000원 이하에서 다시 사시고 올라오면 또 17,000원에서 또 비중을 또 줄이시고 내려가면은 15,000원에서 또 사시고 올라가면 비중 줄이시고 비중 줄였는데 올라가면은 그걸로 수익 내면 돼요. 아, 그렇게 손을 대면서 가면 되는 기업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장기로 관점을 잡고 한 2, 3년 정도 잡고 투자하신다면요. 다른 종목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수익을 충분히 많이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가 급등 나오면 나머지 비중으로만 수익 내고 아이고 5G, 6G 나는 잘 즐겼습니다 하고 나와서 다른 산업을 또 봐야죠. 아, 네네네. 네, 이 방식이 감사합니다. 좋다라는 거지 유비쿼스 홀딩스가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동성제약을 12,000원에 비중 70%입니다. 12,000원에 비중 70%요? 70. 네. 아, 비중이 많으면요. 네. 상담하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이거는 알고 계셨으면 해서요. 이거는 모든 상담자들하고 상담할 때요. 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중이 많으면 여기에 뚜렷한 해답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안타깝지만요. 특히나 이제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수익이 안 나고 있는, 그러니까 손실이 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업이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제약 바이오도 저는 이제는 영업이익을 봐야 될 때다라고 한 2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영업이익이 안 나는 기업이라서 주가 상승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 뭐 덱사메타손이니 뭐니 하면서 막 급등이 나왔었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올라오기가 굉장히 버거울 것 같다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주가가 어쨌든 제약 바이오 붐이 일어날 때 이런 적자 기업들은요. 일시적으로 셀트리온이 막 날아가기 전에 일시적으로 얘들이 약간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맛배기 음식처럼 살짝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얘가 급등이 한번 빵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가 있다면 탈출해야 돼요.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까지가 슈팅권이라고 보는데요. 저 정도까지 올라오면 저는 손실 보더라도 그냥 다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요거는 비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되고요.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 슈팅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하반기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한 7, 8월 정도쯤에 갑자기 오버슈팅 나오면서 얘가 한번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 일시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그때 저는 매도하고 나오시는 것을 일단 1차 목표로 잡고 다른 제약바이오, 실적 좋은 제약바이오를 저점에 사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롯데 지주요. 롯데 지주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4,300원에 비중 10%입니다. 지금 손실이 크지 않아요. 그죠?
일단 지주사는 투자했을 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올라가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한번 올라가기만 하면은 진짜 굉장히 오랫동안 올라가는 경향은 있어요. 제가 이거 네. 저번에 뭐 하나 이것을 팬분이 하나를 1년에 1%씩 해갖고 9%씩 산 분이 있길래 제가 롯데 자이언트 팬이거든요. 그래갖고 이래 고르다 이제 롯데 쇼핑이랑 롯데 지주 중에 롯데 지주가 좀 좋아 보여서 이거를 장기 투자로 산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롯데 자이언츠 팬이면 롯데 자이언츠 그냥 그 모자나 옷이나 뭐 이런 상품을 사시지. 그것도 샀습니다. 네, 그냥 그거를 사시고 주식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약간 좀 정말 죄송한데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주먹구구식 투자거든요, 이거는. 뭐 그래요. 나쁘다라고 그래도- 할 수는 없는데 예. 뭐 어쨌든 뭐로 가도 수익만 나면 되니까 그죠.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기준 없이 모호하게 들어오면요. 이제 본인만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하셔야 돼요. 정하기는 했는데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정하기는 했는데에서 뒤에가 뭐 나오면 안 돼요. 정한 걸로 끝내고 앞으로 혼자 계속 이러고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신 걸 다른 데서 이야기하게 되면 많이 비난받아요. 그렇게 투자하시는 걸요. 자랑할 이야기도 아니고 어디 가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서 그냥 나는 이런 기준으로 투자했으니까 네가 뭔데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롯데 지주를 매수하셔가지고 장기 투자를 봐야 되고요. 차트가 어떻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9회 말 들어가면 매수한다고요? 예? 뭐 어떻게 매수한다고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요, 그거 다른 분이 그렇게 매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롯데 그렇게는- 자이언츠 팬이어서. 예, 그냥 롯데 자이언츠 팬이라서 롯데 그룹주 중에 하나 자, 고르다가 이거 좋습니다. 산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그분 예. 하나 팬이 그렇게 산다 해서 거기서 감명받은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똑같이 하세요, 그냥. 그렇게 네, 1% 그냥 그렇게 중요.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저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 전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요. 네, 너무 생뚱맞아가지고 이건 제가 뭔가 상담을 해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진 게 아니, 그래도 제가 알고 상식적으로 싶은 거는- 상담하면 지금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고 이거 되게 오래 걸릴 거고 답도 없는 기업이라서 팔아라 할 거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한 10년 보고 산 건데요. 그러니까요. 10년을 보시면은 예. 지금 이렇게 상담하시면 한 5년 뒤에 상담을 주세요. 5년 뒤에도 상담해야죠. 예, 5년 뒤에만 주세요. 5년까지는 아무한테도 아니,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게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추가 매수라든지 뭐 그런 것 좀 알고 싶어서 제가 그런 하나 거거든요. 말씀드리면요. 이 상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금 시청자님 비난 많이 들어와요. 이런 지금 매매 안 괜찮아요. 돼요. 어차피 잘못돼요. 다른 사람 괜찮아요. 비난은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 모르는 잘못됐어요. 사람인데. 시청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요거는 제가 끊도록 할게요. 이건 상담이 더 이상 가치가 없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시청자님께서 이해를 하시려고 한다면요. 지금 그런 매매 하시면 안 되고 3만 원 정도까지 내려가는 걸 뭐 생각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사서 모아야 되는데 10년이니까. 근데 예. 요거는 지금 그런 게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월요일 바로 전량 매도하시는 것을 월요일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이 예. 돈으로는 다른 거 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보게. 주식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또 상담을 마무리 지어 볼 텐데요. 상담이 참 재밌네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들께서 또 상담을 주셔가지고 저도 하나를 많이 배우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도 배우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제가 총 집약을 해서 오늘 강연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오후 1시에 또 여러분들 강남으로 오신다면은 다양한 케이스들 제가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건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제가 바라보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제가 조금 길라잡이 역할을 해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영구 멘토님 대신해서 제가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만족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김영구 멘토님께서 하실 것 같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김영구 멘토님과 인사를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구 주식코치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